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하나의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재혼을 했어서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저에게 굳이 다가오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육아를 처음 경험하며 어색한 감정을 느끼고 아이도 제게 적개심을 드러냈죠. 그래서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그 상황을 계기로 딸이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지금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을 기록으로 남겨서 저도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그날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전처와 이혼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소개로 만났어요. 사실 저도 실패한 상황에서 만난 만남이었죠. 처음 만난 남편은 예의 바르고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들어서 기쁘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떤 걸림돌이 있는 듯 접근을 망설이더니 세 번째 만남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혜정 씨가 마음에 들어도 제가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남편이 말하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조건이 나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둘 다 재혼한 사이니까요. 제가 이미 아이를 가졌으니 부인할 게 가엾습니다. 누가 말리지 않았나요? 처음부터 저는 이 사실을 알았고 만났습니다.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이혼했죠.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 아이로 챙겨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안색이 밝아지면서 혜정 씨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마음이 좀 놓인단 느낌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우리 딸이 현재 아파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우리 딸을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편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더니 놀라서 겁이 났습니다. 당연히 딸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만났지만 아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컸어요. 전 남편은 외동 아들이 있었고 우리가 바라는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이유를 모두 제게 돌리곤 했죠. 제가 시댁에서 아이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남편은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가 멀어졌죠. 그러나 저도 아이를 세상에 계속해서 무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예쁜 딸을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딸이 있다고 하니 오히려 더 관심이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했기에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해놓고 아이가 아프다니 겁이 난다고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과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깜찍하고 귀엽더군요. 조망만한 얼굴에 예쁜 이목구비가 꽉 들어차 마치 인형 같은 얼굴의 피부는 또 어찌나 하얀지 정말 요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가 아픈 아이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라면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웃으며 아이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안녕, 난 정혜정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제 말을 듣던 아이는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보지 않는 것처럼 시선이 제 어깨 너머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지 나의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죠. 아, 혜종 씨, 우리 연지가 좀 낯을 가렸어요. 아직 식사 전이야. 우리 음식을 먹자.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한 피자와 스파게티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이 그런 모습에 조용히 딸을 챙겨주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아이를 먼저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 후에 둘이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내 눈치를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아이가 조금 아프다고요. 사실 외관상으로는 아니지만 아이는 항목증과 소화 문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말이 없고 표정도 없다고요. 어두웠을 것이에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지만 설마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일 거라고는 미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남편은 제가 놀라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저는 혹시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이의 병을 꺼리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허겁지겁 입을 열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조금 놀랍긴 하네요. 저는 소아 우울증 같은 건 말만 들었지 정말 본 적은 없어서요. 죄송해요. 혹시 제가 놀란 것이 불쾌한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일반인들이라면 놀랄 수 있죠. 우리는 어차피 재혼을 목적으로 만났어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이의 상태를 사실대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재운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아이까지 키워야 되고 아이의 상태도 쉽지 않으니 망설이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아니에요. 아이가 아파서 망설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준우 씨가 사실대로 말해주고 아이도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서툴겠지만 그래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이 의외라는 듯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이대로 저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아직 아이가 아파서 웃어 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회복되면 그 예쁜 얼굴로 웃어주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그러자 남편은 감격한 듯 갑자기 제 손을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잠시 후 아이가 아픈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근데 연지가 어쩌다 그런 증상을 앓게 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이가 무슨 상처가 그리 깊어서? 아이가 워낙 심성이 어려워요. 거기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엄마와 헤어지니 충격이 컸던 모양이에요. 심리치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제가 옆에서 잘 챙겨주지 못하니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요. 그래도 저하고 둘만 있을 때는 가끔 입게 되는 선택적 침묵이 경계를 넘어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과 지지를 많이 주면 연지도 결국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을 열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지만 사실 저도 자신 없었어요. 그래도 그 후로 우울증에 대해 배우고 아이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8개월 넘게 교제하면서도 아이에게서 큰 변화를 볼 수는 없었지만요. 몇 달 동안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만나보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와 취미나 성격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자상하고 천진난만하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결심을 신중히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했지만 남편만큼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았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동안 저희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미혼 커플들처럼 커플링도 차고 옷도 맞춰 입으며 설레는 연애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식 전에 연식. 여행을 한번 가보고 나면 이제 결혼하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연지와 내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그렇구나. 역시 너는 생각이 깊구나. 나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 여행을 하면 서로 친밀감도 늘어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갈까? 나는 병원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부산이 어때? 기차를 타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1박 2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기차를 타본 적이 있어? 아니, 내가 정신없이 살아와서 연지는 기차도 한 번 못 태워봤어. 부산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되자 세 사람 중 한 명이 부선을 선물해 주었어요. 내 생각에는 아이가 예상 이상으로 좋아했답니다. 아이는 늘 바쁜 아빠의 뒷모습만 본 채로 성장했을 텐데 그러던 중에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차 여행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저에게 눈으로도 웃어주기도 하고 슬그머니 제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 따뜻한 아이의 손길을 받으며 어쩌다 잔뜩 감겨 울컥했죠. 무사히 잘 살아가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호텔로 들어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아이는 동물들을 좋아한다고 해서요. 다큐멘터리 속 동물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중 갑자기 아이가 발을 쿵쿵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연신기를 맞고 자리를 뱅글뱅글 돌며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샤워하던 남편은 물기도 닦지 못하고 뛰쳐나왔죠. 그러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텔레비전 어서, 텔레비전을 꺼줘.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얼른 리모컨을 찾아 텔레비전 전원을 끄었습니다. 그때 화면에는 동남아에서 받는 코끼리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채찍으로 훈련하는 코끼리들을 때리고 있었죠. 아마 아이는 그 모습에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연지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영상이 나올 줄은 몰랐죠. 미안해요. 내가 잘 살펴봤어야 했어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올바른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런 영상을 보면 애들이 다 그렇겠어? 사실 연지가 조금이라도 약함 있는 걸 보면 가끔 그렇게 놀라거든. 잘 노는 듯 하다가 들어와서 자기가 많이 놀랐겠네. 미안해. 그게 왜 자기가 미안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번 일을 통해서 연지가 그런 걸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혹시 더 알아야 할 게 있으면 연지에 대해 꼭 말해줘. 알겠지?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고 남편도 제 손을 잡아줬어. 그래서 그날의 일은 그렇게 끝났고 얼마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자기야, 미안한데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일이 생겨서 출근을. 진료를 마치고 연지를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예약 환자들이 늦네요. 제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연지를 데리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일이 남았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하는 부탁이라 꼭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아이를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정말 제 딸을 함께 키울 동반자로 인정한 것 같아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게 아이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그때 학교 한 구석에 남편의 딸을 몰아놓고 둥글게 둘러싼 아이들의 무리가 보였어요. 제가 순간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여 결국 불이 나고 있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로 파고들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남편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아이를 안아주었고 상대하는 아이들을 보며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나쁜 일이에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일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아줌마가 선생님에게 말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자 갑자기 아이들이 웅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아이가 저를 원망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다고요. 나쁜 일을 한 건 우리가 아니라 연지하고 우리 반이 열심히 키운 뜻을 모두 밟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교실 켜서 뛰어갔고 다른 아이들도 그 뒤를 따른다고 했어요. 나는 아이들이 모두 떠나자 남편의 딸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연지야,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친구들이 도대체 왜 널 괴롭힌 거야? 그럴 때는 당하지 말고 소리내서 도움을 청해야지. 나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아이가 있는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인도가 아닌 화단 쪽에 들어가 있었고 아이의 발 아래로 꽃들이 무참히 짓밟혀 있었어요. 그제야 조금 전 한 꼬마가 울며 한 말이 떠올랐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아이는 자신이 밟아 죽인 꽃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런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지야,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아까 친구가 그러던데
너희 반 친구들이 열심히 키운 꽃이라며 거기 들어가서 밟으면 꽃들이 다 죽잖아. 왜 그런 거야? 하지만 아이가 대답할 리 없었다. 저는 답답했지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어느새 집에 도착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일을 묻어두게 됐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간다.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둘 다 재원이라고 친지들만 모시고 정갈하게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라고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했는데 정작 결혼식을 앞두고 제 컨디션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현기증을 느끼고 출근하려는 대문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우리 친정 엄마가 이런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의 끈질긴 권유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남편의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렸죠.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자기야, 나 정말 괜찮아. 날 믿는 거 맞는 거 무서운데 그냥 좀 쉬면 안 돼. 안 돼. 안 그래도 자기 요즘 얼굴이 안 좋아서 걱정되던 참이란 말이야. 아, 진지의 영양제인데 맞게 했어야 하는데 하도 주사가 싫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내 탓이야. 애도 아니고 왜 그렇게 주사를 무서워해? 그냥 눈 딱 감고 있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다 실력 좋아. 한 번에 아프지 않게 성공할 거야. 그런 식으로 전 얌전히 영양제를 맞으며 누워 있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제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나머지 천장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일어나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서 일어나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일어나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제 앞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지금 저기 오신 거 맞아요? 그러자 여자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속삭였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난 내일 결혼을 하려는 박준우의 전처가 내가 죽었다고 들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전처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릴 테니 제발 여기서 빨리 떠나세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바늘을 뽑고 도망가야 해요. 부탁합니다. 어서요. 그러자 여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나를 도망치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말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조용히 영양제를 뽑고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를 양식해 보니 다시 물었지요. 이제 나왔으니 말해봐요. 당신은 정말 누구예요?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자 여자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자, 여기 봐요. 이건 제 주민등록증이에요. 여기에는 이혼 내역이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예요. 거기를 잘 봐요. 저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별이 아니고 당신이 결혼할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저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증의 이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틀림없이 남편의 전처입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남편과 여자가 결혼과 이혼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여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바라봤을 때야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이혼하게 된 거죠? 당신은 여전히 건강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요. 왜 그 인간이 꿈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당신에게 결혼을 권하지 않아요. 그 인간 덕분에 삶이 망가진 사람이 나 혼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나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실 나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과 후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달라서요. 성질이 포악하고 주사도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계속 맞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코 이혼할 수 없다고 더 모을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급기야 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계속 구속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끔찍하게 살다가 결국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이혼하게 됐어요. 저는 여자의 말에 기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 형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네요. 하지만 당신이 믿고 싶지 않다면 어쩔 수 없죠. 난 당신에게 기회도 줬는데 결국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제발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버텨온 것은 순전히 아이 때문이었어요. 당신도 우리 딸을 만나봤죠? 그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예쁜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만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자기가 나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를 내세워서 나의 정신병력을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갔다고 해요. 한 번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정신병원도 자신이 강제로 위원시키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과 다시 결혼하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게 도와주세요.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다가 자신의 감정에 휩싸이는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면서 저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제발 연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이것만 부탁할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은 천륜이 이를 강제로 끊으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애는 어디에 있나요? 집에 있으면 잠시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도우미를 붙여서 24시간 감시하는 통에 나는 무서워서 그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그 인간이 무슨 짓을 일으킬지 모른다고요. 여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간절한 모정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리고 저는 결국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했었죠. 그래서 여자와 함께 남편의 집 앞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자는 차에서 기다리고 저는 혼자 집 안에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에 저를 곧잘 따르게 된 남편의 딸이 순순히 따라 나서다. 그리고 멀리 여자가 탄 차가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을 거두었습니다. 연지야, 너 엄마가 널 보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연진의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니고 멀리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너도 엄마가 보고 싶지? 그래서 오늘 아줌마가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가 저기 차에서 연지를 기다리고 계셔. 아줌마랑 잠깐 가서 만나고 올까 했는데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발이 떼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난번 호텔에서 채찍에 맞는 코끼리를 봤을 때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죠.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한 것처럼 아이를 안은 채로 달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그 순간 갑자기 차에 있던 여자가 달려나오며 아이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놀라서 여자를 말리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놀란 거잖아요. 차에서 기다리고 이해하도록 놓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지르며 애가 이러는 거야? 조용히 데리고만 놀랬더니 그거 하나 못해 널 믿은 내가 신이지.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 그도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포악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니를 다해 밀어내 넘어뜨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더군요. 그러자 아이는 더욱 크게 개성을 지르며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정작 엄마라는 여자는 아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강압적인 태도를 계속했고,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오열하던 여자의 태도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 어느 엄마가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아이 앞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할까요? 저는 그때부터 여자에게 달려들어 거친 손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러지 마세요. 뭐 하는 거죠? 예, 엄마 맞아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당장 손 놓으세요. 당신 뭐야? 나는 내배아한 나의 자식에 대한 마음대로 할 거라는데 당신이 왜 나서는 거죠? 너도 한 번 제대로 맞아봐야 정신 차려야 할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나를 향해 주먹을 들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나는 눈을 꽉 감았지만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지만 뺨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그 순간에 의외한 일이 일어났다. 경찰들이 달려와서 상황을 가로막았다. 호흡을 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 경찰차도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아마 골목에서 솟아나는 것을 본 누군가가 주변에 신고했을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정말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자는 경찰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는 구급차를 불러 논란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는 응급조치를 받고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잠깐 후 깜짝 놀란 남편이 딸과 나에게로 뛰어왔습니다. 헝클어진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남편은 나를 찾던 도중 계속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제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여자가 내 전화를 꺼 놓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쫓고 있던 남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었군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띄자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나를 안심시키며 괜찮아, 이연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좀 놀라서 그랬겠지? 너도 많이 놀랐겠다.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너한테만 진실로 말해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가 위급하게 경찰서에 있다는 것 같아요. 애는 안정되어 있고 난 이제 거기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비밀을 숨겨서 생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만 괜찮다면 같이 가줄래요? 울음을 멈추고 나는 남편에 의지해서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기겁할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그것은 아이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여자가 연재에 침몰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그 여자는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왔었고 미안해했어요. 사실 그 여자는 성격이 급하고 좀 다른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건데 아이를 낳은 후 육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성격이 점점 나빠져서 심리상담을 권했지만 본인이 절대 거부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연지를 때리기 시작했거든. 온종일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정도의 줄은 몰랐어요. 가끔 내가 아이를 목욕시킬 때 보면 어린이의 몸에 멍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설마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연지가 모르게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혼란스러운 얘기를 했대요. 맞는 것 같다며 걱정을 하시더라도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어린애를 정말 때렸다는 거야? 그래도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어. 육아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러는 건지 이해해 보려고 했지. 그리고 같이 노력해서 극복해 보려고 상담 신청도 했어. 하지만 본인이 모든 걸 거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었는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괴로운 옛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연락을 못하고 집에 오셨던 적이 있어 가끔 반찬을 해당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자면 어느 날 저는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를 허리띠로 때리는 엄마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엄마를 말린 뒤 아이를 안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셨죠. 이 상황이 지난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이는 참담한 상처를 받았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전처와 이혼하게 된 것이죠. 전처는 분노조절 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아이는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인해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아이가 채찍을 보고 난리를 쳤을 때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릴 적에 받은 트라우마가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여자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매우 화가 났고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제게는 아이가 그 시절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엄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말해주었고 혹시나 주변에서 소문이 퍼질까봐 이혼이 아닌 사별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함께 노력해 이겨내도록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건데 결국 비밀로 하려다 일만 키우다 말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닌 거야? 미리 말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들어섰죠. 거기에서는 아직도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여자가 씩씩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여자는 이혼과 이번 일을 모두 남편 탓으로 돌리며 앙심을 품었다고 해. 그래서 몰래 정신병원을 나와 숨어 지내다가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를 이용해 아이를 데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야. 혹시나 여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그 여자는 끔찍했습니다. 거짓 눈물로 저를 속여 아이를 데려가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딸을 복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다니 애초부터 모성이란 없는 여자였던 것이죠. 결국 여자는 저희와 아이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결혼 후 우리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분야의 유명센터를 찾아서 다니며 노력하게 되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딸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폭력에 오랜 시간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여 학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에서 꽃밭을 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덜컹거립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를 것 같아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딸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이가 새롭게 시작한 미술 치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깨워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새로운 시작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